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 수사 결과는 참으로 초라하고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혐의만 확인하고 나머지에게는 전부 다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혹의 가장 윗선이신 분이 결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하고의 관계성도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죠.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수면 위에 올려놓으신 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올마이트 미디어 대표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사실 안 나오시는 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건데, 그렇죠? 시끄러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됐네요. 그래요,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지난 4일에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정리를 했어요.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외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이분도 사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혐의로 처분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뭐 당연히 김건희 씨는 뭐 여기 나오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번 공수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히 뭐 좀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요. 그래도 이게 대검찰청 수뇌부 검사들의 총선 개입 사건으로 이제 명백하게 규정이 그렇죠. 되어졌고 이제 뭐 더 이상은 고발 사주로 폄하당하지 않는 이렇게 뭐 사건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족하고 있고요. 사실 무혐의가 어떤 취지의 무혐의인지 정말 죄가 없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혐의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보도자료, 공수처의 보도자료만 보면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후에 기자님들과 이제 일문일답 질의응답 기간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열어도 무혐의였어요. 본인들이 손준성 검사가 사실 그 2차 영장 실질심사 때는 재판장 앞에서 나 영장 기각을 해달라, 나 비밀번호 풀겠다고 핸드폰 번호 풀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후에 들어누우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비판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사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정말 수사 방해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사 진행들이 더 이상 어려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일반 검사가 아니잖아요. 대검찰청이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과거의 범정 과장이라는 가장 이제 그 총장의 핵심 측근이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셨을 수사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라도 드려야지, 저라도 위로를 드려야지 않을까. 되게 마음이 넓으시고 착하시네. 이게 이렇게 컵에 물이 절반이 있는데 이걸 절반이 있네,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본다는 사람들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질의응답 시간이 저는 그 질의응답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수사 기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이 사건의 무혐의를 주장을 했던 몇 언론사들이 이제 집요하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재판장에서 이제 증거들을 현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번 처분이 1차적이고 종결적인 처분이 아니라 공판이 시작되면 이제 2차 챕터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뭐가 또 있어요? 뭐 재밌는 증거들은 거기서 현출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처가 기대를 하고 빈시레가 있습니다. 요란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제가 애초부터 우리 손준성 검사가 기소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총선 때 불미스러운 일들 절대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이 고발장 자체의 작성이나 전달이 손준성 검사의 이견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의 멍해와 불명예를 손준성 검사가 혼자 지고 갈 것인가. 이 혼자 지고 문제는 가겠지, 대통령이 됐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아닐 거라고 봐요? 이 공판이 진행되면서 네. 만약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내정이 임명이 된다면 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공판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의 편의를 봐준다면 공범인 걸 자백하는 것이고 외면을 한다면 심리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기대 안 하는데. 네, 한번 오히려 반대로 갈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자기네끼리 얘기가 다 정리된 거 아닐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자, 좋아요. 혹시 박지원 그 국정원장님하고는 뭐 그 이후에 따로 연락한 건 없나요? 뭐 이건 즉 잘 그냥- 마치실 때까지는 저는 뭐 그다음 안 하기로. 근데 이 건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생각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약간 당하신 면이 있잖아요. 괜히. 뭐 알아서 잘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알아서 잘. 좋아요. 왜냐하면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건 자체,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보사주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역대급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단어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주장을 했던 정당이나 사람들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뭐 그것들을 갖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뭐 국정원장이나 뭐 제가 뭘 그 직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그런 좀 중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보 과정과 그 녹음되었던 것들 다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근데도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혹이 가장 윗선으로 고발된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이건 사실 손준성 씨가 괜히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실 그럼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럼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창 이제 국민의힘하고 좀 미러를 가질까 말까 이렇게 하던 타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이 저는 아직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무혐의가 났잖아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뭐 모든 사람을 고발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무섭게. 자, 이런 식의 건은 예상하셨어요? 뭐 예상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좀 정치권에도 발을 조금 드러났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죠. 이 동네 진하게는 이 드러났는데요. 동네 돌아다니는 이렇게 일 처리되는 걸 알잖아, 솔직히. 그럼요. 근데 이렇게 되는 제가 거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정당 안에서 일도 했지만 네. 저희가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네. BBK 사건도 그때 죽어도 아니었다고 하다가 10년 만에 어떻게 됐는지는 끝까지 밝혀가지고. 네, 역사가 됐어요.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뭐 그저께 이제 뭐 주진우 다른 타 방송사의 라이브에 가서 무혐의가 5년이 무혐의가 될지, 뭐 10년 무혐의가 될지. 무혐의는 종결 처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공수처에 추가로 제출했던 여러 증거들을 다 잘 보셨더라고요. 어떤 그 발표 안에서도 그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고. 네. 이 증거들이 사실은, 저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자님들도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직만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또 은폐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또 이제 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사실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만약에 어떤 직이든 그 직만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다. 좋아요. 네. 차화연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공수처 뭐라고 하지 마세요. 폄하하지 마세요.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받았다면 공수처 말고 검찰청이었다면 손준성도 무혐의 받았겠죠. 그나마 공수처라서 이렇게라도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뇌부 검사들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어떤 네. 검사님은 막 그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시는 정도로 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아마 공판 과정에서도 우리 손준성 검사가 자백할 시간들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재판할 때 얼마나
이 양질의 증거를 가지고서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가 밝혀졌냐, 이제 이거를 비교해 봐야 돼요. 네. 근데 보니까, 대표님이 지난번에 이제 제출했던 그 휴대폰, 그걸 포렌식을 해서 고발장하고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손준성, 김훈, 그 다음에 조성원 이렇게 네. 순서로 전달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손준성은 자기들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있고, 그럼 도대체 그 고발장은 누가 만든 거냐? 이거가 그렇게 밝히기가 어려운 건가? 네. 왜냐하면 송 검사한테 영장 2번이나 쳤는데 결국은 안 됐고, 수사도 8개월이나 했고, 근데도 결과는 뭐야, 이게 너무 좀 허무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원래 이렇게 증거는 아까 저한테는 다 많이 다 공유하고 많이 줬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 다 줬다고. 근데 그 증거 자체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디처 증거들은 사실 명백하기도 하고, 네. 사실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명백한 있게. 거예요? 예. 네. 왜냐면은 뭐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홍을 통해서 저에게 왔던 뭐 텔레그램 기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어떤 뭐 허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명백한 증거라고는 했지만, 네. 사실 두 가지 제가 지금 대충 몇 차례 대검찰청 압수수색 했는지는 압니다. 알고 네. 있고, 네. 그 뭐 서버나 여러 가지 했고, 근데 이제 우리 질의응답을 보면 네. 거의 한 80%는 특정을 한 것 같아요. 80%는 특정을 한 것 같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100%의 증명을 해야만 어떤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고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손준성 검사가 영장 기각당하려고 비밀번호를 재판장님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병원 가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검 이제 법정 과장께서 하실 일인가라는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그 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로도 이제 우리 손준성 검사 쪽 추가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공판 과정에서도 제2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하나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작년 11월에 굉장히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국정조사 필요성을 좀 요청을 했거든요. 국정조사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임땡땡 검사, 뭐 누구 검사 이런 검사들이 이름만 나와 있지 어떤 자기의 직과 얼굴을 걸고 국민 앞에 청문 절차를 거친다면 사실 굉장한 압박과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수사의 어떤 그렇죠. 기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아마 국정조사가 진행이 같이 됐었으면 공수처도 훨씬 더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이거였어요. 정말 검사님들은 법을 너무 잘 알고 수사 관행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또 내지는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비밀번호 끝까지 못 풀더라고요. 손준성 검사도 한동훈 검사도. 그러니까는 그분들만 중간에 끼면 딱 막혀버려가지고 아무런 진실이 밝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문제면은 그래 수사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10분 활용해서 봐라, 날 이렇게 음해했네 니네가,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검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니네들이 지금 나선 거 아니냐라고 공수처를 요구를 하고, 김웅 의원 그때 보셨죠? 막 엉엉 울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누가 들어도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게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검사하고 똑똑하다고 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인지 너무 궁금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도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제보사주 수사에 나서야 된다면서 오히려 역공을 지금 취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더 문제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본인에게 불이익을 계속해서 줄 거다 이런 공포는 없습니까? 뭐 공포 전혀 없고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한데. 전혀 없고요. 뭐냐면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네. 말씀을 드리기 적절한 표현일지는 표현해봐요. 모르겠지만 그냥 괜찮아. 내가 채워줄게. 네. 정치는 멋있게 해야 됩니다. 멋있게 해야 된다. 그럼요. 자기가 멋있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어떤 사람이든 정치인도조차도 어떤 순간에는 멋있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자기한테 정치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 뭐 20대부터 이 정당에서 쭉 봤던 것들의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근데 멋있지 않잖아요. 저가 얼마나 쪽팔리는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걸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정말 피해자고 음해당한 사람의 모습을 볼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시한이 있는 굉장히 시간 제한이 있는 권력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는 국민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것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공수처가 정치 검찰의 길을 걸었다라고 막 손준성 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이제 이 관련 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판단은 어떤 자신들이 대검찰청 수뇌부 검사들이 총선 개입하려고 고발장 작성했던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치 검찰인 거는 명백하게 이 사건에 규정이 됐는데 그거를 도리어 수사하던 공수처를 정치 검사로 이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좀 못난 짓 같고요. 너무 거기 답변을 할 가치도 없을 수준의 답변인 거고 대신 제가 공수처에다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력 수사가 다 정치 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정치적으로 보일까라고 우려를 해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히려 역사의 기록에 남는 재판들을 수행한다라는 굉장히 본인들의 사명들을 좀 이해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역대 그래도 여러 이제 정치 검찰이냐 하고 이렇게 비난받던 검찰들 몇 분은 계시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역사상 가장 정치 검찰이었던 분이 이제 윤석열 검사라는 거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팩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 오남용으로 정치 검찰로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까지 가졌다면 스스로 한 번쯤은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성우님 결기가 너무 멋집니다. KT주님 너무 멋져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경개선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배짱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정란님께서는 검찰 정상화 법안 때 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웅 다시는 정치에 발 못 붙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김웅 의원은 참 독특해요. 근데 어쨌든 특이하죠. 되게 독특하고 정치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결국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또 이 국민의힘 쪽이나 이 손준성 검사 측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사주 하라 그래서 그게 무슨 총선에 영향을 미쳤어. 무슨 영향을 미쳤어.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말들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추상적 위헌범이라 그래서 그런 행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범죄를 만드는 거지. 그게 결과가 꼭 나와야지만 범죄가 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 범죄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분들은 검사라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일반인도 아니고. 게다가 2020년 4월 3일하고 4월 8일 바로 그 시점이 총선 사이로 일주일 전, 2주일 전이었잖아요. 네, 제가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월 31일, 그러니까 선거 기간 직전 날까지라도, 그때 왔었어도 제가 문제를 안 사왔을 수도, 그러니까 문제를 삼았겠지만 안 사왔을 수도 있는 게 정말 법정 선거 기간 안에 2차례나 보냈다는 것은, 좋아요. 본인들은 어쨌든 사회로 총선 전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영채리님들은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약에 당선이 안 됐다면 밝혀졌을까요?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못 밝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죠. 분명히 이제 그 무혐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네. 아마 기소 중지 처분을 했더라면 훨씬 더 공시가 멋있었지 않을까라는 좀 멋있는데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여기 안에서 이 고발장 전달할 때에 분명히 모 매체의 기사까지 들어가 있죠. 사실 그렇죠? 이게 공범이 단순히 검찰만 있을까, 검찰과 야당만 있을까, 한 축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분명히 들고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근데 제도 보완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 수사를 하는 검찰의 어떤 수사 기준을 잡지 않고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특수한 신분과 그리고 이제 어떤 특수한 경험 그리고 아이폰을 들면 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엄격하게 의제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공수처장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제발 수사관들 빨리 많이 뽑고 검사들 더 많이 뽑으세요. 뽑으라고 있는 사람들을 왜 안 뽑느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네. 예산을 이제 해주는 건 예산 팍팍 드려야 됩니다. 이쪽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하십시오 좀 제발. 사람 수대로 지금 뽑으라고 하는 거에 반밖에 안 뽑아놓고서는 힘들대 안 힘드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뭐 기소 중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떤 그와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소 중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동안에는 정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개입을 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대통령 끝나고 내려오면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고 그렇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인에 대한 거는 중지가 안 되어서 부인에 대한 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어요. 근데 매우 힘들죠. 힘들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또 숨기기만 하면 일단 협조만 안 하면 수사 협조만 안 하면 어쨌든 5년의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 얘기는 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9일에 열리는 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청문회 때 뭐 좀 나올 게 많을까요? 청문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임명을 하지 않을까. 네. 우리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로 보면. 아, 그렇죠. 장관은 그냥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중앙지검장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장관이 더 낫다. 더 낫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낫다는 거죠? 이제 그 이분도 이제 역사상 1등 정치 검찰이 이제 윤석열 검사였으면 한 2, 3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그 굉장히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검사의 직을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정무직인 이제 법무장관으로 있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법무장관은 오히려 어쨌든 중립이라는 탈을 덜 쓸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또 보이는 자리잖아요. 보이는 자리.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지금 징계 사건 윤석열 징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이제 그 소송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미흡하게 하거나 하면 모두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제가 너무 긍정적인가요? 저는 지금 너무 긍정적인 것 같은데. 긍정적이네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좋아요. 오히려 보이는 데 계신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말이 또 이렇게 촉이 있으시니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낼게요. 고발사주 의혹이 이번 결론으로 사실은 저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재판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미심쩍고 이상한 부분이 하도 많아서 이거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에 사실은 제보자이면서 가장 핵심 축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재판하는 걸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또 향후에 실질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조력하실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사건의 공익신고자로서 이제 특수한 신분을 네. 또 이제 경험했던 이런 과정들이나 또 이제 국기문란 사건을 어쨌든 우리 공수처가 그 제가 처음에 주장을 하고 이 사건을 규정했던 걸 그대로 또 인정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또 이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취재력이 좋은 기자님들 또 이제 뭐 법조인들 많은 이제 이 경험들이 그냥 네. 사라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신고센터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원래 기획을 있는데. 고위공직자 네, 범죄신고센터가 아직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기획을 해서 이제 좀 감시를 하는 역할을 계속 한다면 공익적인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그 한다면 네, 지금 기자님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막 흥분을 하고 계세요. 아, 드디어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좀 즐겁게 전국에 있는 또 네, 각 네, 지방에 있는 기자님들과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또 좋은 역량에 네, 너무 출중하신 네. 법조인께서도 좀 같이 도와주신다면 네, 네. 좀 굉장히 재밌게 5년간 권력 감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이렇게 본인의 작은 혹은 뭐 본인 입장에서는 크지만 어쨌든 하나의 단체를 제공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서 나라를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이시고 네, 최선을 하겠다는 좀 거네요. 다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뭐 여기 보니까 조상은 씨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 꼭 일할 같이 하시는 걸로. 초심 잃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